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윤규 변호사입니다. 매주 금요일은 시간관리 강의 편인데요. 제가 지난 시간 4편에서는 어떤 식으로 우선순위를 세워서 플래너를 쓰는지 오색 볼펜을 활용한 플래너 작성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거기까지만 하셔도 굉장히 좀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어렵고 불편한 일들 좀 쳐내고 내 삶에 만족감을 주는 일들로 하루에 30분 정도 채워 나가는 것만 해도 삶이 굉장히 질적으로 많이 달라지거든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시간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중요한 거 세 가지 정도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 혹시 구글이라고 아시나요?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기업이죠. 이 구글이 사실상 우리 삶을 요즘 지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구글에서 일했던 디자이너 두 분이 이제 시간 관리에 대한 책을 냈어요. 그러면서 구글에서의 시간 관리라는 개념은 사실 스프린트라고 설명을 할 수 있다. 이 스프린트가 뭔지 책 한 권으로 냈는데 사실 저는 읽어봐도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뭘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이게 서양 책들, 그 다음에 어떤 진짜 기획이 많이 들어간 책들, 야 이거 한번 내면 히트 칠 것 같지 않아? 이런 책들이 좀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외국이나 우리나라나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오히려 그분이 다른 데서 이제 메이크 타임이라는 책을 또 써가지고 보니까 스프린트가 어떤 건지 한 장 정도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게 사실 진짜 아니야? 라는 거 해서 이제 오늘 알게 됐고, 오늘이 아니고 이제 알게 된 걸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 드리려고요. 스프린트, 과연 구글의 시간 관리 비법이란 건 뭐냐면은 한 주기 동안 연속되게 일을 하는 것이에요. 연속되게 일하는 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획을 세울 때 보통 이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야, 이거 날 잡아서 오늘 끝내야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죠. 근데 사실 그게 안 될 때 내가 굉장히 좌절감이 좀 많이 발생하게 되고, 무리하게 하면 다음날에 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다고 내가 뭐 일주일에 한 번 이걸 하자니 또 의욕이 좀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일부러 내가 시간 배치는 좀 달라도 상관없지만 하루 중에 얼마만큼의 시간은 연속되게 그 일을 할 수 있게 쭉 빼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공부하시는 분들 같으면은 내가 약한 취약한 파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수학을 한다고 해볼게요. 수학에서 내가 어려운 문제, 어려운 어떤 힘든 어려운 개념들이 나오는 단원이 있을 때 그냥 공부를 똑같이 배분해서 해버린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A 단원 뭐 2시간, B 단원 2시간, C 단원 3시간 하면은 내가 나중에 집중적으로 틀리는 문제가 B 단원에 있으면 사실 B 단원에 진짜 20시간, 40시간 쏟아야 돼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좀 빨리 그게 깨우쳐지고 좀 오류가 수정되는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있거든요. 어쨌든 한 주기 동안에 내가 취약한 부분에 에너지를 쏟는 게 여기서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5개 단원을 이번 일주일에 공부하겠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하시되 시간을 조금 더 빼세요. 그래가지고 이 단원이 내가 만약에 두 번째 단원이 부족하다 그러면 그 단원만을 위한 시간을 최소 1시간 뭐 정도 이렇게 따로 빼두는 거예요. 원래 공부하던 시간은 30분 줄이고 여기에 30분 더 준다는 느낌이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그 단원은 내가 예를 들어서 1, 2, 3, 4, 5 단원이라고 할게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럼 월요일에 1단원 나갔으면은 2단원을 2-2를 오늘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날 2단원 나가죠. 그럼 2-2도 한 번 더 하고, 3단원 나간 날은 2-3, 이런 4단원 나갈 때 2-4, 이런 식으로 내가 일정한 주기 동안 부족한 걸 집중적으로 채우는 기간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 특히 이런 어떤 공부를 비롯해서 일, 어떤 지식의 습득, 아웃풋이라는 거는 형식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일정한 기간 동안 진짜 에너지와 노력을 다 쏟았을 때 뭔가 계단식으로 이렇게 쭉 가다가 한 번에 점프하는, 한 번에 어떤 그 상승, 아웃풋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집중적인 시간 투자가 중요하고, 제가 이제 가급적 가능하면은 한 주기 동안 한 과목을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학원을 다니시거나 또는 재학 중이신 분들은 이런 게 좀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족한 과목을 그 한 주기 동안 시간 투자를 하는 걸 따로 빼서 만들어 두는 게 정말 약점을 보완하는데 좋다라는 거 좀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작가의 꿈을 가지고 있어서 브런치를 조금 해보고 싶다 그런다고 한다면 그게 계속 연결되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직장인 분들께는 사실 공부라는 측면보다는 동기부여라든지 이런 측면으로 설명을 조금 더 드리고 싶은데, 동기는 부여하는 게 실력이 아니라 유지하는 게 실력이에요. 그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부담감을 갖지 않고 계속 할 수 있는 그 정도 양을 설정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수험생은 사실 문제 푸는 게 직업이고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한 가지 일만 사실 계속하고 있는 건데, 직장인분들은 두 가지 일 이상 하시게 되는 거잖아요. 사실상 내가 뭐 작가가 꿈이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영어 공부를 한다든지 이러면은
원래 이것도 머리 아픈데 이걸 또 해야 되잖아. 이때는 연속성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난이도 조절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하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만 딱 하는, 재미를 느끼는 포인트를 찾아서 연속적으로 배치를 하면 좀 좋겠다. 저는 그래서 뭐 작가 가지고 예를 들었지만, 내가 처음부터 브런치에 막 여러 문단으로 글 쓰는 게 어렵다고 한다면 트위터에 한 문장씩, 그냥 한 마디씩 남기는 거라도 습관을 조금 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직장인 분들 또는 뭐 자기 개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연속성뿐만 아니라 난이도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동기 유지에 엄청난 요소가 된다는 것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시간 관리 원칙은 뭐냐면요, 데드라인 이펙트라는 게 있습니다. 데드라인 이펙트. 이게 뭐냐면, 원래 내가 예를 들어서 한 6시까지 이제 뭐 마감해야 되는 업무가 있다 그러면 일부러 마감 시간을 4시에서 5시 정도로 잡아서 일을 처리를 하는 거예요. 수험생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올해 시험이 예를 들어서 5월 25일에 있다 그러면은 일부러 공부를 5월 20일까지 끝내는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느냐? 사실 내가 어떤 일에 익숙해지는 상황이 되면은 매너리즘에 빠진다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특히 오래 공부하신 분들이나 직장 생활 조금 오래 하신 분들은 아이 뭐 그거 나중에 하면 되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 별거 아닌데 하다 보면 어영부영 시간을 보내게 되고 막상 그때가 딱 다가오면 엄청 쫓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일의 난이도가 어떤 의욕과 관계가 있다고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었죠. 그죠? 이게 뭐 애킨슨의 성취동기 이론이라는 건데 한번 또 시간 되실 때 찾아보시면 좋겠는데, 다른 영상에서도 설명을 제가 드린 바가 있는데, 일부러 내가 일의 난이도를 높이는 거죠. 요 한정된 시간에 끝낼 거야. 내 집중력을 좀 당겨 쓴다는 느낌을 좀 가지시면 좋겠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6시까지 할 건 4시까지. 그 다음 저희 사무실은 어떻게 일하는 줄 아세요? 원래 금요일 날 원래 업무를 마감하고 월요일 날 회의하잖아요. 저희는 금요일 날 회의를 합니다. 목요일이 업무 마감일이에요. 그래서 금요일에 다음 주에 일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또 과학적인 제 나름의 근거가 있는데, 창의적인 일들은 어느 정도 노이즈가 있는 일이 있을 때 잘 돼요. 방해가 있을 때 오히려 적당한 긴장 관계가 유지가 되면서 팝업이 딱 된다는 거죠.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것들. 근데 저는 이제 기획 업무를 주로 하다 보니까 금요일 날 기획할 것들을 쭉 정리를 해요. 다음 주에 이거 한번 해볼까 한 다음에 토, 일요일에 쉴 때 있죠. 산책을 하다 갑자기 아이디어가 팍 떠오를 때 있어요. 메모를 급하게, 전 항상 그래서 메모할 걸 들고 다니거든요. 이런 식으로 시간을 좀 활용을 합니다. 근데 월요일 날 내가 기획을 해서 화요일 날 이걸 실행에 옮겨야 된다 그러면 굉장히 촉박하고 일의 퀄리티가 떨어져요. 그래서 일부러 저는 주말을 껴서 창의적인 업무라는 시간을 마련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당겨서 일을 처리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모두 금요일에 허덕일 때 우리는 조금 여유 있게 목요일 날 끝낼 수가 있거든요. 이런 어떤 심리적인 보상도 좀 주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유명한 기업 중에 하나는 9시까지 출근이 아니라 8시에 출근해서 일부러 5시에 퇴근을 시키는 기업도 있다고 하죠. 그 이유도 이런 데드라인 이펙트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 더, 아까 만족감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내가 삶을 위한 만족의 시간, 우리 대표적인 저녁 있는 삶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결국에 어느 정도 시간과 여유가 주어졌을 때만 가능해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 막 열심히 하고 있을 때 내가 좀 덜 이제 시간을 좀 뭐랄까 촉박하게 쓰지 않고 있다. 이런 것도 상당한 보상감을 주죠. 이런 측면 때문에 우리가 데드라인이 좀 당겨서, 또 여기 대해서도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다룬 어떤 분석이나 영상들도 굉장히 많은데 관심이 있으신 분들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시간 관리의 어떤 비법 원칙 중에 하나가 바로 항상 한 번에 하는 일의 개수는 하나로 맞출 것. 이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잉? 변호사님 굉장히 많은 일 하지 않나요? 변호사님 진짜 한 번에 한 가지 일을 하면은 그게 어떻게 하루에 많은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들. 제가 많은 일을 한 번에 많이 처리할 수 있는 거는 한 번에 한 가지 일밖에 안 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집중력을 높이는 방법이 목표가 분명하고 단순하다. 이거를 가장 많이 강조하고 가장 많이 말씀을 드려요. 내가 뭔가 집중이 안 된다는 거, 시간 관리가 안 된다는 거는 현재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해야 되나 저거 해야 되나, 뭘 먼저 해야 되나가 머릿속에 발생하면 머릿속에 안개가 끼기 시작합니다. 이 시간에 할 일은 이거야 라고 하는 연습이 필요하고, 그걸 하기 위한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첫째는 내가 계획을 세워서 이 시간에 뭘 하겠다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1시간 동안 예를 들어 저는 책을 쓰니까요. 책을 쓰겠다고 하면은 저는 그 중에 10분에서 20분 정도 뭐 하는 줄 아세요? 이번 시간에 내가 해야 돼. 이번 책 쓰는 시간 동안 해야 될 일의 구체적인 계획을 다시 한번 세워봐요. 그때 들어가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문단을 다듬어 볼 거야. 한자 어떤 말 같은 거 다듬어 볼 거야. 그 다음에 뭐 이미지를 넣어야지.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다 나누는 거예요. 책 쓴다고 하면 여러분 처음부터 제가 지금 완성된 책 표현들 바로 다 쓸 것 같죠? 아니에요.
초고 그냥 대충 써보기, 그 다음에 아니면 문단만 한번 고쳐보기, 제목만 달아보기, 관련된 이미지 넣기, 최종적으로 이제 오탈자 점검하기, 그 다음에 써머리 만들기, 이런 식으로 모조리 다 나누거든요. 저는 그래서 일을 굉장히 잘게 잘 나누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또 장점이 뭐냐면요, 일을 나눠서 처리하면은, 여러분들 제가 옛날에 너무너무 바쁠 때 수험 기간에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시험이 그때 한 뭐 2달 정도 이제 남았을 텐데 분신술을 쓰고 싶은 거예요, 진짜. 이윤규가 여러 명을 좋겠다, 너무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너무 진짜 바쁘고 막 할 게 많으니까. 그때 제가 내가 분신술을 쓸 수는 없지만 한 번에 할 수 있는 일의 효율을 높이면은 마찬가지가 되지 않을까, 여러 명의 이윤규가 공부하는 것처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사람한테 방해를 안 주는 거더라고요. 여러 절차에 있어서. 무슨 말인지 조금 어려운데, 내가 한 번에, 이윤규라는 사람이 한 번에 2가지 일이나 또는 3가지 일을 동시에 하면 서로 지장이 가버려요. 책 쓰면서 말도 고치겠다, 예를 들어서 책 쓰면서 문장도 아름답게 써야지, 안 돼요. 불가능하고, 책 쓰면서 관련된 자료 이미지 바로바로 첨부해야지, 안 돼요. 욕심이고, 한 번에 딱 하나의 일만 나눠서 하는 습관을 들이면은, 우리가 공장에서 분업할 때 한 가지 일만 계속 하잖아요. 맞아요. 내가 내 몸을 분업을 시키면은 마치 여러 명이 일을 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하실 때, 이번 시간에 이 공부해야지 이게 아니라, 공부하시는 분들 뭐 처음에 몇 분 동안은 목차만 봐야지, 처음에 몇 분 동안은 뭐 밑줄만 한번 그어봐야지, 나중에 몇 분 동안 복습만 해야지, 나중에 몇 분은 관련된 문제만 풀어야지, 나중에 몇 분은 뭐 해야지, 이게 명확하게 내가 그 시간에 할 것들이 존재를 해야만 시간 사용의 효율이 점점 높아지고 집중도도 높아진다. 왜? 시간 사용이라는 건 결국에 일의 효율이 얼마만큼 좋으냐라는 거거든요. 그 일의 효율은 집중력과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게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뭐였죠? 맞아요.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의 개수를 하나로 만들 것. 내가 전체적으로 하는 일이 하나라는 뜻이 아니라 잘게 나눠서 그때는 그것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이 다음에 할 게 뭔지를 생각 안 해도 되게끔 계획을 세우는 시간을 따로 마련하고, 그 시간이 됐을 때 그대로 실행에 옮길 것. 제가 사실 뭐 한번 전체적인 일정표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요거 이제 보여드리면은 막 개인정보도 삭제하고 뭐 이래야 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조금 어렵긴 한데, 어쨌든 저는 정말 정밀하게 시간 계획을 세우는 편입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내가 평소에 이 일을 어떻게 해왔는지 계획 지난 시간에 짜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거기다 동그라미 치고 적으신 후에 밑에다 짝대기 그어가지고 한번 적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내가 직접 적으면서 눈으로 보지 않으면 개선이 잘 되질 않습니다. 제 책에서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지만, 쓰지 않으면 달라지는 것이 없다. 이 강조점을 제가 한 번 더 여러분들께 전달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간 관리 잘하시면 진짜 인생이 정말 많이 달라져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상 이윤규 변호사였습니다.